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은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정부의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다시 또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서진영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그 양도세 완화나 유예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네. 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정부에서는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회장님. 예,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정부가 올해 6월 1일부터 예정이 된 이게 이제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예. 강화 규제를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밝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동 없이. 예. 정부가 지난 6.17 대책, 7.10 대책 이런 데서 이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단계별로 이제 세 부담을 많이 강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그대로 지금 왜냐하면 기재부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법을 만든다 그러고 또 금방 시행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세제 강화 이런 정책들을 어느 정도 좀 엄정하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 세법의 어떤 개정안들을 너무 이렇게 자주 바꾸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제 정책의 정부에 또 이제 공격이 또 들어가죠, 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개정안대로 그대로 시행을 한다고 일단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 이제 연결되는 그런 질문 같은데. 예. 세금을 완화하면은 그 다주택자들이 그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잖아요. 네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중과하기 전에 집을 다 매도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이걸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직계 좀비 속들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녀들에게 특히 증여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여가 왜냐하게 되면 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를 하게 되면 72%거든요, 최고세율이. 그렇게 세금을 내빠야 세금 부담이 조금 60% 수준인 증여세를 부담하고 직계 좀비 속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세의 어떤 중과라는 유예보다는 좀 양도소득세의 인하라는 파격적 조치들을 좀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들을 좀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매물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도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세금을 좀 완화해 준다거나 그런 정책을 좀 약간 변화를 주게 되면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관계부처에서는 상당히 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실패를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게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좀 작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내놓는 것도 어쨌든 정부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또 뭡니까?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또 이제 새롭게
네. 또 오시고 나서 좀 뭔가 또 변화를 또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포착이 되던데 네. 이것도 좀 계속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자 그리고 지금 네. 그 우리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회장님 네. 이 전세 물량 부족 때문에 이미 집값보다 전세값이 이렇게 역전한 경우도 있고 네. 아파트 매매값이 그냥 뭐 억대가 아니고 네. 10억 클럽에 들어간 곳들도 많더라고요. 네. 뭐 일반 서민들이 그리고 처음 집을 장만할 젊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 이게 지금 뭐 네. 아무리 뭐 영끌 뭐 비투 한다고 해도 네. 이거 몇십억, 10억대 뭐 이런 거 어떻게 뭐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도 원인이 예, 있지만, 예. 결국은 이제 이 청년들이나 30, 40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것은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 예. 이게 이제 통계청 자료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예, 예. 이제 가구 소득의 증가율이 매년 발표가 돼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소득 증가율이 실질 소득이 이게 마이너스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층들이 내 집 마련은 꿈을 꾸기도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20, 30대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예. 뭐 내 집을 마련하는데 15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15년도 저 빨리 오는 거죠, 그게. 예, 예. 근데 이제 가구주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을 하나도 쓰지도 않는 어떤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나온 통계예요. 그렇겠죠. 뭐 생활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게 30, 40 세대들이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08년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이때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 속도가 소득의 어떤 상승 속도보다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사실 빚을 내서라도 이게 젊은 세대들이 집을 못 사는 이런 현상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참 이게 뭐 하루 이틀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숨을 이렇게 또 한숨을 쉬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네네. 또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빌라 값도 따라서 뛴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참에 뭐 이렇게 그동안 소외되고 이렇게 묶여 있던 오래된 빌라 주변을 재정비를 하고 네. 또 그쪽을 좀 재건축을 하면은 물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항상 나타난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주거용 부동산의 대체제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빌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빌라의 매입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아파트가 빌라가 물론 이제 뭐 그런 풍선 효과도 있지만 최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공급 확대의 어떤 정책들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이제 빌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사실 뭐 정부에서 이제 각종 규제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그래도 고밀도 고층 개발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전문가들은 많이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 공급을 좀 확대해야만 수도권의 어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참 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결국 그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서 회장께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예. 누가 실수요자인지 예, 예. 투기 수요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아유, 같아요. 어렵죠. 그걸 어떻게 다 판단을 합니까? 예. 한두 명도 아닌데. 뭐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 실수요자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그렇죠.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투기 수요야 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이 가정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예. 이게 이제 주택이라는 수요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투기라든지 왜 투자 목적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사실 어느 정도 실수요자로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부분의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가이잖아요. 대부분 일반 재화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가 되었든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이 대출 규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투기과열지구가 이 LTV나 이게 이제 40%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60%까지 좀 완화하게 되면 좀 실수요자들이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뭐 좀 그런 그 정책들이 또 나오겠죠? 또 이런 목소리들이 또 계속 또 이렇게 들리고 있으면 또 관계 부처에서 또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에서도 이제 보완책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발 좀 저 국민들이 한숨 짓지 않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회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